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현진이라고 하고요. 어제는 되게 활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사실 이제 조별 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세미나도 이제 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첫 주차인 걸 감안해서 그 해석학 1의 리뷰에 가까운 수준의 이제 그냥 세미나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분 있으신가요? 혹시 1학년? 나는 해석학을 안 들었다. 한 분 계시고. 그러면은 1학년 분이 계시니까 물론 해석학 1을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한번 그 리뷰를 해 가면서 실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왜 지금 실수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실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죠? 네네, 실수를 해석하고 원에서 처음 딱 책을 피면 정의하는 게 필드 액시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더 액시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컴플리니스 액시엄이 나오면서 그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이제 필드 액시엄부터 살펴보면은 필드 액시엄을 뭐 대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x, y, z에 대해서 어소시에이티브가 성립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테이티브가 성립하고 세 번째는 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한다. 어, 커뮤테이티브 성립하니까 이거는 굳이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한다. 플러스 x 프라임이 이런 게 이제 되고요. 똑같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곱셈은 이제 역원을 이야기할 때는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M1, M2, M3, M4도 사실상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분배 법칙 모든 X, Y, Z에 대해서 음, 이거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필드 액션이라고 하기로 했고 오더 액션은 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x가 y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x랑 y랑 같거나 아니면은 x가 y보다 크다. 이 말은 즉
어떤 xy에 대해서도 항상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O2가 모든 x, y, z에 대해서 x, y가 이고 y가 z면 x도 z보다 작다. 트랜지비티 하다는 말이고 트랜스티브 하다는 말이고 똑같이 x 플러스 y가 어, x 플러스 y가 아니죠. x가 y보다 작으면은 이제 x 플러스 z도 x 플러스 y보다 y 플러스 z보다 작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y가 이고 z가 양수 z에 대해서 xz가 이제 yz보다 작다. 까지가 이제 순서 공리였고, 음, 컴플리니스 액션. 이 친구도 이제 E가 R의 서브셋이고, E가 공집합이 아닐 때, 어, 이고, E가 바운디드 어보브 되어 있으면, 지금 말이 실수가 아니라 네, 집합이죠. 네? 여기서 말이 아직 정의를 안 했으니까. 아, 그쵸. 아직까지 실수가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실수가 있다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개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가 R이라고 할 건데, 네, 일단 R이 뭔지는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뭐 그러한 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그냥 R이라고 쓰기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사실 뭐 표기상 문제인 거니까. 음. 이가 바운디드 오브 하면 슈프림 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1번 O1에 의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E가 바운디드 어보브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원소 실수가 존재해서 걔가 이 E에 있는 원소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E가 뭐 실수가 이렇게 생겼고 E가 뭐 이런 친구들을 노란색으로 할까? 이런 친구들을 이제 모아놨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이 E라는 집합이 항상 더 작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E는 이 실수에 의해서 바운디드 오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약간 네네. 입혀질 수도 있긴 한데 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주죠. 네. 어떻게 보면 그 1번 오더링 1번 그 조건은 컴퓨러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결국 오더 액션 정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크기 하나에 대한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 이 꺽쇠의 이 모양에서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 그쵸. 사실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네? 밑에서 다 이쪽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그렇게 적어주면 지금 문제 생기는데 그러면 안티시메트리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좀 이제, 네. 시간에서 네네네. 좋은 이야기겠습니다.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나 저는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액션, 네네. 아, 사실, 그러니까, X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라고 두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죠. 우리는 지금 2학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부터 다 배우자. 약간 그런 거라서 노테이션 같은 것도 우리가 쓰기로 약속한 노테이션에 대해서만 약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지금 정의가 안 있다. 네네, 네. 사실 이것도 뭔지는 몰라요. 네, 우리가 그냥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모른 척 해야 돼요. 약간 다 알면서 속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것도 이제 그 2학년 들어와서 이제 수학과 과목을 오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들 알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척 해주는 약간 그런 거가 이제, 릴레이션 네? 릴레이션 네네. 아, 뭐, 어떻게, 그 두 분이서 합의를 해서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 합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배워요. 배우는데, 막, 저희 때는 일단 그냥 거의 뛰어넘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내용 거의 설명 안 하고. 어쨌든 이런 엑시엄 세 개를 만족시키는 걸로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음, 첫 번째, 사실 이렇게 실수를 정의를 하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실수라고 이야기는 할 건데, 그게 진짜 존재하냐? 아니, 뭐, 이거 이런 이런 만족하는 대상을 뭐 실수라고 했을 때 막 우리가 열심히 썼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그런 집합 존재 안 한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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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러한 공리들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실제로 존재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실수랑 네가 말하는 실수랑 다르면은 내가 이야기한 실수 그 실수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 어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직관적으로 실수라는 이런 수의 체계는 한 개여야 하는데, 네, 한 개여야 되는데 한 개라는 이야기는 지금 없잖아요. 이 이야기들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그러한 수의 집합이 유일한가? 또는 유일하지 않다면 우리가 걔가 사실상 같은 걸로 볼 수 있는가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실수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냥 뭐 나중에 공부를 뭐 대수나 이런 걸 하게 되시면은 옵터 아이소모르피즘에서 유일하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주 목표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의 그래서 목표는 그러한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거고, 사실 여러분들은
해석학 원을 안 들으신 분을 제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해석학 원을 들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석학 원에서 다 배웠어요, 사실. 해석학 원, 그 챕터 1과 2에서 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왜 실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학 1과 2에 대한, 챕터 1과 2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컴플릿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이 컴플릿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운디드 오버브 되어 있다는 말은 순서가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모든 집합의 순서 관계를 그 오더 릴레이션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없는 그런 오더 릴레이션이 주어지지 않은 집합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비교 가능한지는 더더욱 몰라요. 오더 릴레이션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게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 비교가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는 더더욱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래서 컴플릿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해석학 원에서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배웠죠. 사실 컴플릿이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공간을 컴플릿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공간을 컴플릿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코시 수열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그 절대값 가지고 이제 그 두 수열의 거리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은, 그러니까 항상 absolute value가 모든 집합에 다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약간 일반화된 버전인 뭐 매트릭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음 사실 그 코시 수열이라는 친구는 얘가 코시 수열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인가 아닌가는 그 집합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집합에 주어진 매트릭에 의해서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개한 지금 이 친구는 오더 릴레이션에 의해서 정의가 된 친구고요. 근데 우리가 해석학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는 그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는 공간이라는 말은 걔는 거리, 매트릭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 성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데 왜 우리는 그 둘을 사실상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해석학 원에서는 왜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혹시 내가 그 생각해. 스타일이지만 수렴하지 않는 코시 수열이지만 수렴하지 않는. 그러면 코시 수열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음,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고, 그래서 자연수 라지 n보다 큰 nm에 대해서 음, 아, 아, 그래서 음, 듣지 않네. 시연 am an 이 항상 이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수열 an이 코시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의는 이해가 되시나요? 직관적인 또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에 1.4. 그러니까 정확히 쓸게요. A1이 1, 그리고 A2가 1.4, A3가 1.41, A4가 1.414. 뭔가 뭘로 가는지 알겠죠? 루트 2로 가는 소수 그 소수점 한 개씩 붙여 나가는 이렇게 하는 수열이 있다 쳐요. 이 친구는 계속 소수점만큼만, 그러니까 소수점 n번째 자리만큼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m-an이 충분히 계속 작아지네. 10의 n제곱만큼 계속 작아지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해석학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에실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더 작은 n을 설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모든 양수 에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좋은 대표적인 코시 시퀀스의 예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렴을 하느냐? 혹시 이거 실제로 수렴할까요? 길고 짧으면 이제 봐야. 아, 그쵸, 그쵸. 이야, 역시, 그쵸. 정확합니다. 사실, 얘가 어디서 정의됐는지 몰라요,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얘 다 지금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해서 정의됐다. 이 AN이라는 이 수열이 실수해서 정의했다면, 얘 극한값 루트 2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얘가 실수해서 정의된 게 아니라 유리수에서 정의된 게 유리수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얘의 극한값이 루트 2임 하려고 하는데 루트 2가 유리수에 없죠. 수렴을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졌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수렴할 것처럼 생긴 수열이 실제로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 컴플리트한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 말이랑 그 말이랑 완벽하게 같아요. 이게 왜 같냐 하면은 우리 해석학 2에서 해석학 1에서 컴플리니스 액션 가지고 처음에 뭐 이야기하죠? 사실 이 컴플리니스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컴플리트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가 차이가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명확하게 좀 다르게 표현을 이제부터 할게요. 얘를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 라고 이제 쓸게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라고 쓰고 이야기를 하고 이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는 이 컴플리트하다라는 것을 코시 컴플릿이라고 이야기를 좀 편의상 할게요. 원래 컴플릿이라고 하지만 다들 그거에 동의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 가지고 처음에 뭐 증명하냐면은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럼 증명하거든요. 기억나시죠?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럼. 그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하는 수열이 6이면은 걔는 무조건 수렴한다. 걔랑 사실 같은 말이고 또 그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럼 가지고 우리가 뭘 증명을 하냐? 그 네스티드 인터벌 시어럼 증명하고 네스티드 인터벌 시어럼을 가지고 또 뭐 증명하죠, 우리? 네, 볼차너 바이어스 트러스 증명하고 볼차너 바이어스 트러스 가지고 코시 수열이면은 수렴하는 수열이랑 동치다라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코시 컴플릿을 가지고 뭘 또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건 좀 이제 번외 차원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위크 네스티드 인터벌 시어럼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위크 네스티드 인터벌 시어럼을 가지고 다시 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 한 사이클 돕니다.
그러니까 다 동치 명제들이래요. 걔네들이. 싹 다. 그래서 얘는 오더 릴레이션에 의해서 정의됐고 이 친구는 그냥 오더 릴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친구는 매트릭에 의해서 결정되지만은 우리가 토탈리 오더드한 그런 필드라는 조건 하에서 이 친구랑 코시 컴플릿이랑 완전히 같은 이야기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그 해석학 원 챕터 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다 배우셨죠? 네, 그러니까 1학년 분은 이제 내년에 배우시게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배우셨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실제로 이러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런 거 만족하는 실수 진짜 있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집합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사실 뭐 되게 정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실수 집합을 찾는 게 아니라 구성한다, 컨스트럭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직 20분 안 지났으니까.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푸시 수열에서는 굳이 수열이 단조 감소하거나 단조 증가하지 않고 그쵸. 꼭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지 않고, 이러한 충분히 항이 커졌을 때 충분히 그 차가 작아진다 정도만 보장이 되면은 충분합니다. 일단 우리는 혹시 지금 집합론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집합론 수강하시는 분. 집합론 수강을 하면은 처음에 뭐 배우냐? 처음에 뭐 배우느냐는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집합론이라는 그 과목에서 뭐 배우냐? 자연수가 뭔지, 자연수를 만들어요. 자연수 만들고 정수 만들고 유리수 만들어서 실수 만들거든요. 그거 가장 똑같이 따라 할 겁니다. 첫 번째, 공집합은 우리 다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믿으시죠? 그러한 사실을. 네, 공집합은 있다. 네, 0을 공집합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야, 뭐 쓴 게 없는데 벌써 이렇게 감탄해 주시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0을 공집합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냥 0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적는 걸 0의 다음수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석색석. 이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0이랑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합집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0의 다음수는 뭐죠? 1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표기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의 다음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1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유니온. 그리고 얘가 2일 거고요. 2의 다음수는 2와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유니온이고요. 이렇게 쭉 인덕티블리하게 우리는 수를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덕티블리하게 쭉 했을 때 우리는 이 친구를 자연수라고 할 거예요. 야,
근데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아니, 자연수 왜 이렇게 더럽게 정의하냐?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하냐? 그냥, 뭐, 이 친구를 이제 실제로 한번 써보면은, 공집합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을 거고, 이 친구는 더 더러워져요. 공집합 있고,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있고, 공집합이랑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고, 얘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계속 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더럽게 정의하냐? 그냥 공집합. 1은 공집합 한 개 가지는 거. 2는 공집합,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세요. 0은, 아, 잘못 썼네요. 지금. 이 친구가, 이게 1이고, 아니, 이게 2고, 이게 2고, 이게 3이죠. 3이고, 이제 1은 그냥 공집합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생각을 해보면, 자, 0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1은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1개. 얘는 2는 2개, 3은 3개. 뭔가 잘 맞아 떨어지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 집합의 크기를 그대로 이 수에 대응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1이 2보다 크다라는 이런 오더 릴레이션을 순서 관계를 줄 때 얘를 어떤 거랑 같다고 할 수 있냐면은 1은 2의 원소죠. 그러니까 1이 2의 원소면은 우리는 이런 오더 릴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고, 또 2가 3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말은 원소이기도 맞는데 얘는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니까 2를 지금 3에서 보니까 여기 똑같은 거 2개 있죠. 서브셋이네요. 그러니까 2가 3의 서브셋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오더 릴레이션을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A가 B의 원소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게 되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A가 B의 서브셋이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오더 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게 좋은 거거든요. 질문 하나. 네, 그 아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자연수를 빌드업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개, 2개, 3개 이렇게 세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원소의 개수는 자연수랑은 독립해서 카디널리티라는 친구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1, 2, 3 이렇게 우리가 세는 거지, 이제 사실은 카디널리티는 자연수랑 독립적으로 있는 친구들이죠. 네, 네, 1개, 2개, 3개, 이런 게 네네. 2, 3 이런 네. 거랑 독립된 원래는 다른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게 같다고 그냥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카디널리티는 자연수랑 독립인 친구들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대응이 잘 되니까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저기서 이른이의 원소랑 있는 3의 서브셋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등호 하나가 빠졌는데 원소라고 친 건데 네네. 만약에 그냥 그 서브셋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등호를 빼고 진 부분 집합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진부분 집합으로 해도 되는데, 3은 3을 그러니까 서브셋으로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제가 굳이 그 프로퍼 서버셋이라는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집합에서 그냥 우리 원소다. 이게 좀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쓴 거예요. 그렇게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네. 그거는 취사 선택인데, 그냥 많이 쓰는 표기법을 저는 그냥 소개를 시켜드릴 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수를 정의를 하면은 이걸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연수끼리 덧셈도 잘 해야 되고 곱셈도 잘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셈이랑 곱셈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은 이제 글씨가 작네요. 어떤 NM에 대해서 우리는 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n 더하기 0은 n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m의 다음 수를 더하는 거는 n 더하기 m의 다음 수를 두는 걸로 정의를 하면 네, 인덕티블리하게 덧셈이 정의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이거는 제일 처음에 0 더해서 얘 나오는 건 다들 이해하시죠? 두 번째로 얘로 어떻게 덧셈을 정의하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라고 합시다. 5 더하기 4라는 친구는 5 더하기 4는 3의 다음 수잖아요. 3의 다음 수다.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5 더하기 2의 다음 수의 다음 수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5 더하기 1의 다음 수의 다음 수의 다음 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얘는 이제 한 번 더 거치면 너무 쓰기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쓰면은 얘는 6이잖아요. 6의 다음 수는 7이고 그 7의 다음 수는 8이고 그 다음에 다음 수는 9니까 우리는 5 더하기 4가 9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만족을 하면은 5 더하기 4랑 4 더하기 5랑 같은 것도 똑같이 노가다를 띄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덧셈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곱셈은 이제 n 곱하기 0은 0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m의 다음 수는 nm의 n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수에는 0도 자연수에 넣을 겁니다. 아니, 뭐 근데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물론 저는 안 빼는 것보다 안 빼는 게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겐치니까 뭐 빼시든가 말든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저는 네, 네, 겐치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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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또 그걸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을 뺀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네, 하면 되는데 뭐 저는 0이 더 예쁘니까 그냥 0이 있는 걸로 할래요. 나는 0 빼는 게 좀 더 예쁘다. 난 1부터 있는 건 역시 자연수는 근본이니까 1부터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구글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니까 그건 그때 가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덧셈이랑 곱셈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소시에이티브랑 그다음에 교환 법칙, 뭐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잘 만족한다는 거를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위대한 우리 그 앞선 수학자 분들께서 다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된대요. 갖다 씁시다. 밥 먹으러 가야죠, 그죠?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곱하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정수를 만들자. 자연수는 이제 우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정수를 이야기를 하자. 정수라는 거는 이 친구는 자연수 두 개 이제 집합 곱한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 혹시 모르시는 분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난 뭔지 모른다. 좋습니다.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뭔지 설명하죠.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 뭔지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이퀴벌런트 어떤 이퀴벌런트 셋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어떤 X 프로덕트 X의 서브셋인데 어떤 걸 만족시키냐 얘가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페어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로. 페어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페어들을 얘 원소들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은 XRY라고 쓸게요, 우리. X와 Y 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표기를. 그러면은 얘가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라는 말은 첫 번째 X는 X랑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X랑 Y랑 관계가 있으면은 Y랑 X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X랑 Y랑 관계가 있고 Y랑 Z랑도 관계가 있으면 X랑 Z랑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리플렉티브하고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티브한 이러한 릴레이션 우리는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집합에서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통해서 그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줄 건데 얘는 Z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아직 Z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수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MN 이랑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Z 프로덕트 Z에 대한 이야기겠죠? Z 프로덕트 Z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이 친구 릴레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M 더하기 N 프라임이랑 N 프라임 더하기 N이랑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 이 친구가 된다는 거는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연수에서 그 덧셈에 대해서 그 교환 법칙 성립한 그 결합 법칙 성립한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했기 때문에 얘가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가지고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유지를 해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이 Z라는 정수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Z를 이 릴레이션으로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으로 포션시킨 거거든요.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실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 왜 이렇게 더했을까요? 그쵸. 빼기를 우리는 못하니까 5에서 3은 뺄 수 있지만은 5에서 6은 못 빼잖아요. 우리 아직 자연수에서. 근데 5에서 6을 빼고 싶은데 우리 잠시만 생각해 보면 n-n이랑
n 프라임 마이너스 n 프라임이랑 같은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는 뺄셈 m이 더 큰지 n이 더 큰지 모르니까 뺄셈은 아직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정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6이라는 친구랑 6,7이라는 친구가 사실 0,1이라는 친구랑 같아요. 같다는 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걸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네? 어, 네.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쓰면은 우리가 이제 정수까지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와, 힘들다. 쉽지 않다. 지렸다. 이야. 근데 그러면은 유리수도 우리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유리수도 사실 정수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 준 거잖아요. 여건까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대로 Q라는 이 친구도 Z 프로덕트 Z인데 Z인데 여기서 적당히 이퀴벌런트 릴레이션 그래서 그러니까 즉 이제 음 정수니까 A, B라고 할까요? A, B랑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주는 이 얘의 뜻이 A랑 B 프라임이랑 곱한 거랑 이제 A 프라임이랑 B랑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걸로 줘버리면은 얘도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으로 포션시키면은 되죠. 그러면 유리수까지 우리는 똑같은 정수에서 했던 논리랑 똑같은 논리대로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유리수에서 실수로 가야겠죠. 야, 멀리 왔다. 공집합밖에 몰랐는데, 예, 와, 유신수까지 왔네요. 이야, 쉽지 않다. 음, 이거는 이제 여기 없어가지고 내려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아까 전에 코시 시퀀스 이야기 쭉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액시엄이래. 컴플리스 액시엄이라고 배웠던 그 친구가 사실 코시 컴플릿이랑 사실 똑같은 이야기다 라고 배웠던 게 여기서 코시 시퀀스로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Q까지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 1.4, 1.41, 1.414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루트 2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리수 시열은 유리수에서 수렴 안 한다는 거 이야기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걔네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유리수 수열, 유리수 수열 AN들의 모임.
이런 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N이 유리수이고 유리수 수열들인데 얘네들이 AN이 호시 이런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수열이 같은 수열로 사실상 같은 수열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어 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n보다 크면은 an이랑 bn이 입실론보다 작아질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이거면 우리는 이 수열 an과 bn이 같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 an과 bn이 각각 수렴은 하지 않더라도 걔의 차가 극한본했을 때 0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그 안에서 코시 시퀀스 이야기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거의 말하면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쵸, 그쵸. 이 친구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를 를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네. 수열값 같은 수열끼리 네, 다 묶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은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덧셈, 사실 우리 정수랑 유리수에서는 덧셈,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그냥, 사실 걔네들 자체가 그냥 덧셈과 곱셈이라는 그걸로 이제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구성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걔네들은 덧셈과 곱셈이라는 이 연산이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오더 릴레이션도 그대로 따라와요. 근데 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어떤 그 오퍼레이터, 연산이라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제 구성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코시 시퀀스라는 어떤 새로운 친구를 가져와서 걔네들끼리만 이제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구성했다 보니까 얘는 좀 한 번쯤은 그 덧셈과 곱셈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얘네들도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게 뭐냐면은 음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얘는 이 루트 2로 가는 1, 1.4, 1.41 이렇게 쭉 하는 이런 유리수열이랑 뭐 1은 뭐라고 할까요? 뭐 2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쭉 가는 이런 유리수열들의 차가 어떤 코시 시퀀스랑 이퀴벌런스한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이런 이제 시퀀스를 AN이라고 하고 이런 시퀀스를 BN이라고 하면은 AN-BN이 어떤 친구랑 얘는 코시니까 어떤 친구랑 또 이퀴벌런스한지 구하면 그 친구가 얘의 이 루트 2-1의 값이 되겠죠. 그쵸? 곱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수열들끼리의 연산 혹시라는 것은 있나요? 그거는 당연하죠. 아니, 우리 그 삼각부등식 다 인정하시죠? 아니, 우리 그 삼각부등식 정도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거리가 주어졌다는 말이
삼각 부등식은 애초에 깔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그쵸.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펑크에서 진행을. 아, 야, 제가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 코시 수열들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구성한 이러한 집합마저도 그 연산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무수가 안 나. 네, 무수만 네. 그러면 무수를 나온 거 이게 루트 2라는 것 자체가 이 1.4, 1.41 쭉쭉쭉쭉 가는 이러한 코시 수열을 그냥 루트 2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겁니다. 루트 2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 그건 모르고 우리는.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연산을 적용시킨 것처럼 똑같이 덧셈에 대해서도 곱셈에 대해서 연산을 적용할 수 있고 두 개 곱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2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이 친구는 루트 2라는 거라고 썼지만은 루트 2가 그 제곱해서 2인지 몰라요, 아직. 그냥 뭐 루트 2 같이 생겼네라고 해서 그냥 루트 2라고 그냥 표기만 해놨을 뿐, 우리가 편의상.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어떤 뭐 값으로 가는 이제 코시 수열들의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표기하기 위한 어떤 그냥 수 표현에 불과하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수가 진짜 존재하는구나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되게 이런 작업들을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해석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공간이 컴플리트하다 그리고 컴플리트하지 않은 공간이 있을 때 컴플리션을 취해주는 이 과정들이 동일하게 실수를 구성하는 이 지금 방법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근데 저희 그 해석학 교재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원에서 챕터 2에서 주구장창 이 내용을 위한 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계속 쭉 끌고 갔으면서 정작 이 내용은 없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시 시퀀스로 어떤 컴플리션을 취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거 예전에 한번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석 2를 다시 이번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석학 1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의 리뷰 느낌으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 네, 이것으로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네. 뭐 이미 세미나 끝났으니까. 네. 네. 그쵸. 근데 또 사실 네네. 그것도 혹시 SL을 않고 매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컴플릿이라는 그거를 근데 포시 수열 자체를 정의하는 게 컴플릿 때문에 나온 개념, 있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거 없으면 필요 없어요, 포시 수열. 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걔네들이 컴플릿과 같은 아주 강력한 조건, 컴플리시하다는 게 결국 우리 극한 이야기 할 때 걔가 항상 그 극한이 수렴할 것 같이 생긴 극한이 수렴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매트릭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발레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이 없으면은 그 수렴할 것 같이 생긴 걔네들이 다 수렴을 하느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 그 발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호시에 똑같이 대응되는 개념은 없을 거고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뭐야, 뭐, 로컬리 컴팩 하우스 오로프, 그런 친구로 이야기를 하면 좀 비슷한 개념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네. 그 아직 사실 작업이 하나 더 나왔잖아요. 어떤, 옥수수라는 게 나왔어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혹시 어떤 식으로 아. 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근데 지금 7시 10분이라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알지브리 클로즈 치하면 되잖아요. 알지브리 클로즈드. 그러니까 자연수는 인덕티브 셋으로 구성하고 자연수에서 정수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모노이드에서 그룹으로 하고 그룹에서 필드로 하고 필드에서 이제 컴플릿이라는 개념 추가해서 이제 R로 가고 R에서 이제 알지브리 클로즈드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이제 넓혀 나가면 이제 C까지 가는 요 정도는 네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찾아보시기 바라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건가요? 기록 중지? 이거죠.